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수입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을 지급하는 일명 25만원 지원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원법에는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식사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서비스 업종 등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려면요 무려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돈은 대기업의 재벌회장도 25만원, 또 어린아이도 25만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25만원을 받게 됩니다. 상품권으로. 그런데 외국인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13조 원 그 돈은요 무려 원자력 발전소 1기를 건설할 정도로 크나큰 거액입니다. 이런 거액을 한 방에 쓰고 먹고 쓰는데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달라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그 지역 내부의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국가의 경제를 파편화하기 때문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플레 현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그러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도 이 지원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것은 바로 이재명 전 대표 때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총선 때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했지요. 바로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바로 대선에 나갔을 때 인기 영합주의 정책을 수립한 것이지요.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당론으로 법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 도지사와 성남시장 시절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 발행으로 톡톡히 재미를 받기 때문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관리하려면 운용회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운영수수료는 시군마다 천차만별이지만 대체적으로 운영수수료는 약 1.1% 내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지급이 실행된다면 13조 원의 1.1%가 되면은 무려 운영수수료로 1,430억 원이 지불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25만원은 별거 아니지만 대행사들이 받는 수수료는 1,430억이면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대행사들의 오너는 벤처기업가로 대체적으로 민주당과 연계되거나 이념적으로 진보 좌파 성향이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진보 좌파 성향 인물들은 호남뿐만 아니라 수도권은 물론 영남권에도 포진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역사랑 상품권 운용 대행은 진보 좌파 세력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국민들에게 도움도 안 되는 25만원 지원법을
집요하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뒤에는 바로 경기 동부 연합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 2019년 도입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운영 대행사 코나아이가 지역화폐 이용자들이 충전한 돈을 빼돌려 채권 등에 투자해 무려 26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는 이 수익이 코나아이가 정당하게 챙길 수 있다는 목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근거도 없이 배포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 도지사 시절 추진한 역점 사업이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25만 원을 하루에 다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노인이나 환자라든가 부자 등은 당장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최대한 4개월 동안은 돈이 운용대행사에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9년 경우와 같이 운용대행사가 돈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 전복 세력들의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좌파 세력들은 머리가 아주 뛰어납니다. 여러분, 원래 이 법안이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서영교 의원입니다. 최고의원이었죠. 최고위원이었죠.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9월 말까지 상품권을 발행하고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시켜서 대표 발의했는데 행정안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이번 법안을 보니까 유효기간을 2년을 두었더라고요. 2년. 여기에도 지금 크나큰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 유효기간을 2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시켰는데, 자, 원래는 서영기 의원이 유효기간을 말일 12월 말까지로 했는데 2년을 연장시킨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함정이 있겠죠. 예, 바로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를 해서 이 법이 지난 2일 날 통과시켰는데요. 지금 예산 편성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죠. 기획재정부가. 그런데 이러한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나온 이 25만 원 지원법, 이거 국회를 더불어민주당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요. 아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받으면 좋겠죠. 우리 가족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1인당 25만 원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소비 여력도 생기고 외식도 할 수 있고 서비스업에 어떤 사용권이 주어지니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국가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요, 무려 국가 채무가 400조가 늘어났습니다. 1000조가 넘습니다. 지금 국가 재정이 지금 부도 위기 직전인데 이렇게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해서 누구나 1인당 25만 원씩을 지역상품권으로 주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건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당과 정부,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만이 대한민국 재정이 건전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산 편성은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하는데 편성권은 바로 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되겠죠. 이렇게 입법부라고 해서 민생경제 법안은 지금 여야가 합의된 법안이 한 건도 없습니다. 합의해서 통과된 법안이 없습니다. 예, 이거 지금 야당이, 거대 야당이 이거 지금 통과시켰는데요. 제가 4월 10일 날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일들이 만연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역시나 다름이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 22대 국회가 연지 2개월이 지났는데요. 2개월 동안 여야 의원들이 한 게 뭡니까? 도대체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의기관이 국민들을 대표해서 한 일이 뭡니까? 예.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2달 동안 들어간 돈이 무려 1,43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돈을 지급합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 수당 반납해야 됩니다. 주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와 야가 정쟁으로 지금 2달 동안 싸웠는데 아마 22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임기가 4년이니까 지금 3년 10개월 남았네요. 3년 10개월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눈 뜨고 못 볼 일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바로 4.10 부정선거로 나타난 바로 후유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포렌식을 해서 어떻게 부정선거가 발생했는지 낱낱이 파헤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